이러한 확실한 목적이 아니면 사실 투자로 봐도 그렇고 실수요로 봐도 그렇고 서울시장의 주택 매수가 정말 좋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직방TV 투자의 신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020년 새해 여러분 백내 평화와 대박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 놀라운 부동산 놀부가 직방TV에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 오늘은 2020년 서울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와 그리고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 조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먼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2016년, 17년, 18년은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이들이 주택 가격을 좀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 19년 이때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금, 증세나 그리고 금융규제로 인해서 갈아타기와 그리고 실제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진입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점은 이 젊은 수요들이 시장 진입을 많이 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100% 가점제로 되면서 사실상 30대, 40대 초반 이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이 청약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하면 다 예비 당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몇 번 청약을 넣어보시고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겠다 하고 기존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2019년장에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중요한 게 1116 규제죠. 1116 규제의 가장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죠. 이제는 다주택자도 힘들고 갈아타기와 실수요자들도 이런 고가주택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요 감소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길게 남아있는 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폭이 가장 크게 나올 것이다. 자, 반대로 지난 2019년 장에 강세를 보였던 이 우수입지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이들 단지의 전세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유가 큽니다. 2019년 장에는 이 청약 포기자들이 시장 진입을 실제로 했죠. 근데 이들이 금융규제로 인해서 여기에도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세 시장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이미 이 전세 가격이 우수입지 중심, 학군지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내년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 일단 여전히 파는 매도 물량이죠. 거래 가능한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물량이 없다. 일단은 중요한 계기가 있죠.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가 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또 완화책이 하나 펴지죠. 10년 이상 장기 보유 물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 완화. 이게 1216 규제의 유일한 공급책이었는데 이 규제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선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장특공제 적용받고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받으니까 이거를 기회 삼아서 오히려 매도보다는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 같은 것을 통해서 보유로 자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러한 한시적 완화가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팔아야 될 결정적인 계기가 없습니다. 눈앞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 사람 심리 자체가 그래야 물건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러할 만한 이유가 없고 너무나도 극명하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 신축, 양질의 우수입지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이 증여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보유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증여 5년이고요. 임대사업 등록하면 10년 동안 다시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자산에 맞는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에 최적화된 시기가 아닙니다. 추후에 어떠한 규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 금융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서울에 진입하기보다는 내가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장기로 10년, 20년 살 주택이니까
더 늦기 전에 진입해야겠다. 뭐 이러한 확실한 목적이 아니면 사실 투자로 봐도 그렇고 실수요로 봐도 그렇고 서울시장의 주택 매수가 정말 좋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규제와 시장 왜곡 때문에 원래 부동산 가치보다 고평가된 비싼 부동산이 있고요.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된 그러한 부동산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안에서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동산의 그 가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은 이 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비싸게 안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 고가주택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규제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자본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이 제한되면서 일부러 규제로 인해서 과잉 수요로 바뀌다 보니까 과열이 따라오면은 고평가, 거품이 쌓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일부 지역에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되면서 원래 가치보다 비싸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향후에 또 추가로 규제가 들어가거나 이 수도권에 지금은 규제가 없지만 차후에 규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 수요가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풍선 효과로 올라갔던 이 그 거품 가격 자체가 한 번에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잉 수요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높은 곳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0년 저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어라. 지금 파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안 파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짓이거든요.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팔고 그냥 나중에 규제가 다 풀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택을 안 파시는 것도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인데 고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점수가 높으면 점수 깡패, 그냥 원하시는 데를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접근하실 때 자본이 허락하는 한 최상급 입지를 선택하셔야 차후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상급 입지를 좀 선택해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자 중에서 저점자인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청약을 통해서 진입하시기보다는 기존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노동소득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2년 뒤, 4년 뒤 더 자본이 많아지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깝고 상급 입지를 선택해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시고, 지금 이 고평가 부동산이 지금 서울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다면 이제 선택지가 나뉘어요. 신축과 준신축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수 입지를 선택할지, 구축으로. 저는 이 중에서 우수 입지 구축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 삶의 질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우수 입지를 선택해서 나중에 자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번 규제에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바심은 안 내셔도 된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가 이미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보시고 관망하시다가 진입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상승폭 증가가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서울 내로 나는 그래도 비규제 지역이고 잘 모르겠다, 서울 내에 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택시장 아니어도 굉장히 우수한 부동산 종목 많거든요. 뭐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비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지금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맞춰놓고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주택수를 미리 좀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수를 줄이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거니까 자본이 남잖아요. 자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 주택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 비주택 자산으로 좀 바꿔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비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따졌을 때 매년 10%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과잉 수요 구간이나 저평가 구간 이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꽤나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강남주택에 우수입지를 가지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생각하시고 건물로 좀 바꿔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비주택 자산으로 좀 바꿔놓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각자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 뭘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들과 알찬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